지난주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임성근 사단장과 1분씩 반론을 주고받아 화제가 된 분이 계십니다. 최수근 상병의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신데요. 전화로 연결해서 당시 청문회 상황과 추가로 규명돼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예, 변호사님. 저 최상병 특검법 인상 깊게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김 변호사님에 대해서. 직접 참여하셨는데요. 총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예. 박정훈 대령의 외압 사건과 고채병 순직 사건의 공통분모가 바로 임성근 전 사단장의 책임 여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권자 국민분들이 충분히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도로 밝혀졌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임성근 사단장의 진술은 분명한 거짓이 군데군데 있다. 이 결론이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간략히 좀 정리해 주시죠. 오전 오후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 오전에는 부하들의 수중수색 사실의 인지 시점, 그것을 2023년 7월 19일 19시경이라고 진술했지만 7월 19일 07시 04분에 훌륭한 공부활동을 했구나라는 카톡도 있고 예. 7월 19일 10시 48분 자신이 직접 이용민 중령에게 전화해서 그 사항을 파악했던 녹취도 있고 예.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7월 22일 날 처음 알게 되었다는 진술도 있고 모두 다릅니다. 예. 그리고 예. 오후에는 작전 지도를 했다. 7여단장에 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1000페이지의 관련 기록에 따르면 구중대장의 진술에 따르면 자신이 지금 안정성 평가를 위해서 병력을 대기시켰는데 갑자기 사단장이 나타나서 브리핑 중단시키고 신속하게 투입 명령을 내렸다. 즉 따라야 되는 강제적인 명령을 내렸다. 예.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중대장한테 명령 내린 거죠. 예. 지금 투입이라 그러셨는데요. 투입이 수중 투입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시는 겁니까? 변호사님께서는? 바로 이 구중대원들의 예. 모습이 국민일보 일면 사진으로 잡혔고 예. 국민에게 공개된 것처럼 그 사진은 허벅지까지 수중수색 사실이었습니다. 일렬식 수중수색. 예. 따라서 수중수색 명령을 내린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임성근 사단장의 그 행위는 예를 들어서 좀 열심히 해라는 압박을 통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수중 투입을 명령하는 걸로 오해했다. 뭐 이런 주장 같은데요. 그 주장은 가시적으로 반박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 오전에 그 허벅지까지 일렬식 수중수색 모습이 사진으로 나왔고 오후에 사단장 지시사항 포병 부대는 비효율적, 일렬식은 비효율적, 바둑판식으로 할 것 이렇게 명령이 내렸는데 그것은 바로 수중수색의 수색 방식을 일렬식 말고 바둑판식, 위험천만한 바둑판식으로 하라는 지시이기 때문에 그것은 작전 지도도 아니고 분명히 수중수색을 전제로 한다.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 직접적으로 수중 투입을 명령하는 어떤 근거, 증거 이런 건 좀 아직까지는 찾으신 게 있습니까? 혹시 직접적 명령이요. 들어가서 수색해, 뭐 찔러보고 수색해라랄까. 그 부분은 부하들의 당시 의사연락 체계인 카톡에 다수 남겨져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직접 증거도 다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군요. 충분히 법률적으로는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수중 투입을 지시한 직접적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거죠. 직접이라는 것이 예. 본인이 부인한다 하더라도 객관적 사실, 간접 사실과 정황 사실을 관찰해서 그래서 합리적으로 연결이 되면 아무리 부인한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예. 증거는 차고 넘친다. 예. 자, 변호사님께서는 오늘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섭 전 장관 측에서요. 청문회 자체가 위헌이자 직권남용 범죄행위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김재훈 변호사의 주장의 근거와 내용을 봤더니 예.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148조를 근거로
증인의 선서와 증언 거부권을 정면으로 침해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2009도 13,197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는 형사소송법 148조 유추 적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주장의 근거가 무너졌으니 주장 내용도 불성립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시간이 짧아서 다른 사건 하나 잠깐 좀 짚어보겠습니다. 과거 함정을 택시 타듯 했다. 이래가지고 윤 대통령이 또 경로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함정 택시 사건이라고.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결국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이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경로가 왜 불합리하고 중요한 겁니까?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국군 통수권자는 경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관 이하 군인들은 그 경로 때문에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결정과 행동의 경향이 있고 그러면 당연히 지켜야 할 업무 절차와 기준을 위반하면서 직권남용의 경향으로 나갈 위험이 크다는 거죠. 그 때문에 경로는 그렇죠. 극히 자제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오늘 시간이 짧아서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경호 변호사였습니다.